저는 시기별로 투자 방법이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전세계 투자에 몰빵할 시기는요, 연령대별로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얘기하기에는 보유 자금에 따라 틀릴 것 같아요. 저는 연령대라는 개념보다는 보유 자금대별이라고 하는 게 더 맞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예를 들어서 똑같은 50대인데 누구는 한 50억 가지고 있고 70억 가지고 있다. 이분이 빌라 투자하겠다 하면 이분은 말려야 되거든요. 이런 분들은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세금도 고민하고 그 주변 시세도 보면서 뭐 빌딩이라든지 또 기타 다른 쪽으로 가야 되는 건데, 그런 게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근데 그분들이 빌딩 투자 얘기하면 눈에 들어오질 않거든요. 그런 분들은 가지고 있는 자금에 따라서 조금 벌더라도, 아무리 50대라 할지라도 뭐 요즘은 뭐 100세 시대니까 어쨌든 없는 것보다 낫지 않냐라고 해서 차근차근 올라가는 방법을 택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좀 자금대별로 나누어지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약간 좀 제 스타일이긴 한데, 저는 시기별로 투자 방법이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 경우는 저는 이제 시기별로 투자가 방법이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이제 특히 이제 상승 사이클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강의 때 표현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침체기 후반부부터 저는 얘기를 하거든요. 침체기 후반부는 공급이 줄어들기 때문에 전세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원래. 그래서 그때는 전세 갭 투자를 해야 된다고 보는 입장이고요. 근데 전세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어떤 상황이 발생되게 되냐면, 물량이 없다는 거잖아요, 전세 물량이. 그러면 전세를 사는 사람들을 집을 사게끔 바꿔야 돼요, 정부 입장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그때 무슨 행동을 많이 하느냐, 청약제도를 완화시켜요. 그동안의 사례로 보면 청약제도를 완화시키고, 그 다음에 분양권 전매 같은 걸 허용시키면서 니네 이렇게 집 사는 게 좋아 라고 유도를 해요. 정부가 규제도 하지만 유도도 하거든요. 근데 항상 공급 부족에 의한 전세가 상승일 때는 전세 갭 투자를 하는데, 분양권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청약제도 완화시켜주게 되면 일로 이제 분위기가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때 망하는 애들이 왜 망하느냐, 전세 갭 투자를 왜 망하느냐, 이때 분양권 투자 또는 청약시장 완화시켜서 분양권으로 들어가 버리고 집값이 올라가기 시작하는 시장이잖아요. 전세 가격이 올라가면서 집값이 올라가는 시장이니까 중심지가 오르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시점에는 갭 적은 C급지로 가요, 전세 갭 투자하는 애들이. 그러니까 C급지 가가지고 딱 보니까 갑자기 중심지가 확 올라가 버리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어떤 상황이 되느냐, 전세 갭 투자에서 그 다음에는 청약시장, 분양권 시장으로 가고, 신축이 그때부터 유행하기 시작하죠. 신축이 유행하기 시작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아까 중심지가 그때 막 오른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생기는 게 강남 재건축 투자예요. 재건축 투자. 근데 그 재건축만 신축이 될 수 있나요? 재개발도 신축이 되죠. 근데 재개발은 어렵죠. 그래서 움직임이 조금 느려요. 그래서 재개발로 가고, 그리고 후반부에 되면은 신축이 엄청 오르고 있죠. 신축이 될 것도 오르고 있죠. 그럼 나머지가 뭐가 돼요? 구축이에요. 이렇게 흘러간다고요, 일반 아파트를 기준으로 얘기하게 되면. 그런 흐름을 타가서 흘러가고, 그런 흐름으로 계속 가다가 실수요가 굉장히 많이 들어와서 하게 되면 결국 이제 시장이 꺾이는 상황이 발생된다. 꺾이는 상황이 발생되잖아요. 그러면 계속 투자하던 사람들은 이 관성이 있어요. 뭘 하려고 그러냐, 쉬면 죄악이라고 생각해. 지금 저한테 많이들 물어보시는 게, 그래서 이거 팔고 어디 가냐고 물어봐요. 그건 아니거든요. 후반부 가게 되면 잠시 쉬셔도 좋습니다. 규제도 있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침체장이 오잖아요. 그럼 침체장이 오게 되면 분위기 확 떨어졌죠. 아무도 안 사요, 집을. 또 시장이 안 좋아요. 그러면 이때 또 뭐가 유행하느냐, 어차피 떨어진 거 올라갈 수 없다면 내가 가격을 만들 거야. 그 유행하는 투자가 경매 투자예요. 더 떨어뜨리니까. 그러면서 그거에 파생된, 그때는 상승 시세차익 시장 아니잖아요. 그러면 에휴, 월세나 받아야겠다. 그러면서 오피스텔, 또 오피스텔도 경매 낙찰 받으면 싸죠. 그럼 수익률이 올라가죠. 이런 식으로 가요. 이게 물론 100% 완벽한 투자 시장의 모습은 아니에요. 일반 아파트와 일반적인 시장의 모습을 얘기하는 건데, 그렇게 가면서 또 경매라든지 그런 것들이 유행하는 수익률 뭐 상가 뭐 이런 거 되게 유행을 하기 시작하는데, 문제는 그 시점에 또 공급이 부족하기 시작하죠. 침체장이니까 또 물량이 공급이 안 되잖아요. 또 그 시장 되면 다시 전세갭 투자 시장에 또 돌아오는, 이런 식으로 사이클이 돌더라는 거죠, 그동안을 보니까. 그래서 저는 연령대별 투자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 자금대가 있는 분들한테는 분명히 나눠줘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자금대가 조금 애매하다라고 하게 되면 약간 시기별 투자가 좀 맞다고 보여져요. 예를 들어서 뭐 강남 PB센터에 오시는 분들한테 전세계 투자하세요, 이거 뭐 하는 짓인가요?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냥 가만히 강남에 있는
레드펠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날 수도 있어요. 어찌 보면 재건축 하나 하는 게 나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런 정도 돈이 있는 분들은요, 부동산에만 돈을 몰아넣지 않아요. 부담스러움도 어떤 특정 분야잖아요. 그분들은 경제라고 하는 부분을 같이 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또 시장이 좀 안 좋고 뭐 미국 금리가 인상되는 이하되느냐에 따라서 뭐 채권 시장으로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요. 주식에 좀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요. 다양한 방법들을 얘기를 받아서 또 이렇게 투자를 하시기도 하니까 다 틀려요. 그러니까 정답이라는 게 존재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근데 부동산 시장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 입장에서는 연령대별 투자보다는 시기별 맞는 투자가 더 낫다. 그리고 몰빵하는 시기와 몰빵하지 말아야 될 시기도 존재해요. 전세갭 투자에 몰빵할 시기는요, 전세갭 투자가 시작하는 시점이죠. 후반부에 가게 되면 시장이 바뀌면서 다른 상품으로 바뀌어요. 그때는 전세갭 투자에 몰빵하면 역전세란으로 사망하시죠. 분양권 투자에 몰빵을 하게 되면 분양권 투자가 다 맡으면서 C급만 남죠. C급을 묶으면 갈 데 없잖아요. 그럼 또 장렬히 전사할 수도 있죠. 그런 식으로 항상 몰빵을 하시는 거 좋다. 그러니까 저는 가끔 굉장히 투자의 용어 중에서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 라는 굉장히 유명한 격언이 있잖아요. 그 말을 100% 믿는 분들을 조금 이해를 못해요. 저 같은 경우는. 왜 그러느냐, 해보니까 그거는 내가 적극적으로 투자하지 않는 분들이 하는 행동이에요. 물론 제 말이 100% 맞다고 접근하시면 안 돼요. 제 경험상 그러니까. 근데 그 시기를 조금 아는 분들은 몰빵해야 될 시기와 그렇지 않아야 될 시기가 있는데, 거의 대부분이 모르기 때문에 몰빵과 그런 걸 안 하고 나누는 거예요. 위험을 분산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부동산을 워낙 오래 하다 보니까, 오래 하면서 오래 관심을 갖다 보니까, 아, 이렇게 하는 게 맞겠구나라고 해서 오히려 지금은 몰빵도 가끔은 필요하다 라는 생각으로 좀 바뀌어져 있어요. 저도 금융기관 출신이기도 하고, 읽었던 책들, 이런 것들 되게 좋은 책들 많았고, 거기서 항상 격언으로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는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저도 그걸 약간 좀 맹신하던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와서 느껴보니까 뭐냐, 제가 리스크에 되게 예민하다 보니까 너무 맹신했던 부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누군가의 그 격언이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부동산 시장에서 오래 경험해본 사람이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얘기해보면 분명히 몰빵해야 될 시기는 있어요. 그리고 저도 주식이 몰빵해야 될 시기가 약간 있기는 있다고 봐요. 근데 그럴 때는 가능하면 좋은 지역이 낫죠. 또는 좋은, 예를 들어 주식이 나은 것처럼 그런 게 분명히 차이는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일반인들은 그걸 좀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니까 좀 나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은, 제가 보면은 아무 때나 뭐 재개발 같고 뭐 분양권 가고, 근데 생각해 보면은 분양권 시장이 유행할 때 분양권 투자 여러 개 했던 사람들이 수익이 높죠. 근데 항상 망가질 때 보면은 그 시장의 후반부예요. 항상 보면. 그러니까 그런 것만 조금 조심하시면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사실 원하시는 답변은 아니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게 되면,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전세계 투자부터 시작하는 그 사이클이 앞으로 어떻게 또 바뀌어 나갈지 모르겠지만, 현재로서는 그 방식이 조금 더 유리한 투자 방식이다. 그리고 규제가 나오게 되면 그 규제 부분에는 항상 후반부일 경우가 많아서, 중후반부일 경우가 많으니까 그때부터 리스크 관리라는 거는 항상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도 잊지 마셔야 되는 게 맞을 것 같고요.